자, 등차에 이어서 이제 B인데요. 이 등비에서 나오는 이 용어 B라는 말이 우리 비율할 때 B예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 영어로 공부하면 더 개념이 잘 서. 여기 보면 공비는 영어로 커먼 레이쇼라고 돼 있죠. 이 레이쇼의 말이 비율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공통된 비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통된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열이 첫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네 번째 양 이렇게 해서 쭉 갈 텐데, 이런 느낌은 알아야겠지. AN이 있으면 바로 D는 AN 플러스 1이고 바로 저는 AN 마이너스 1이고 AN 플러스 1에 또 그 다음은 AN 플러스 2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소린데, 그 비율이라는 게 전에 거랑 전항에 있는 애 분의 그 다음 거 요렇게 나눈 거랑, 그럼 요렇게 두 개를 보면은 여기가 전항이고 여기가 그 다음 후항이겠죠. 그럼 얘 둘로 봤을 때는 AN이 무슨 항이야? 전항이야. AN 플러스 1이 후항이야. 그 다음 항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전 거분의 그 다음 거, 또 전 거분의 그 다음 거, 얘네들을 나눈 이 비율이 계속 어쩐다고? 같대요. 그래서 이 비율이 계속 공통된 비율인데 그 비율 값을 R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우리 공차는 D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공비는 R이라고 하자 이런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뒤에 가면은 귀납적 그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오는 또 그 관계식이 있는데, 이 관계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런 비율이 같을 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어때? 서로 같지? 그럼 AN-1이랑 AN 플러스 1을 둘이 뭐 해주면은 곱해주면 AN에 뭐가 나와?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볼 때도 이제 이 느낌을 요렇게 딱 파악하는 거야. 자기가 보고 AN-1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럼 AN 플러스 1이면은 바로 다음 칸이 아니라 다음 칸이잖아. 그럼 AN이 가운데 있게 되겠지. 그래서 가운데 걸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양쪽을 뭐 한 거랑 같아져? 곱한 거랑 같아져. 그래서 얘를 바로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등, 비, 중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중항은 요거였잖아. AN-1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가운데 AN이 있으면 AN 거에다가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쪽을 뭐 한 거랑 같아? 더한 거랑 같아.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여기에 2를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2를 나눴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 놈을 이렇게 제곱한 식이 나온 게 아니라 AN-1이랑 AN 플러스 1을 곱했는데 여기가 AN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씌워놨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관계식도 또 마찬가지로 순서가 막 바뀔 수도 있어요.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가 있으면 이번엔 가운데가 어디야? A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을 뭐 하시면요? 제곱하면 AN하고 AN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한 거다 라고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 몇 칸 차이 나는 거라고? 두 칸 차이 나는 거고, AN 플러스 1이 어디 있게 되는 거야?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을 봐봐. 첫째 항이 A였다. 그럼 그 다음 항은 A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음으로 갈 때마다 똑같은 공비를 뭐 해서 가는 거라고? 곱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AR 제곱이 되고요, AR 세제곱이 돼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뒤에 가서 몇 번째 항? n 번째 항. 그걸 우리 일반항 AN이라고 하잖아. 지금 세 번째까지 가려면 공비 몇 번 곱했어? 두 번. 네 번째까지 가려면, 근데 n 번째까지 갈 거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등차수열도 똑같아. 첫째 항에다 공차 D를 몇 번 더했어? n-1번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등차수열은 공차를 n-1번 더해서 가는 거고, 등비수열은 공비를 n-1번 더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서 간다? 곱해서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 A가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꼭 등차 중앙을 요렇게만 생각하면 딱 거기서 머무르게 된다 했어. 이렇게 세 개 잡아가지고 가운데 거에다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쪽 뭐 한 거가 된다고?
더한 게 되는 게 지금 무슨 중앙? 등차 등차 중앙의 성질이었어. 그럼 이 등차 중앙을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 했지. 어떤 걸 알아야 한다 했냐? A2하고 A5하고 더하면 A3하고 A4 A4하고 더한 거랑 같다고 했잖아. A2하고 A 몇하고 5하고 얘 둘을 더하면 A3하고 A 몇하고 4하고 더한 거랑 똑같다고.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하첨자, 이 하첨자에 뭐해? 합이 어쩌면 같으면 똑같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요런 거를 잘 써먹어야지. 이 합이 어쩌면 같으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A2랑 A7을 더한 거는 A3이랑 A 몇을 더한 거랑 똑같고 6을 더한 거랑도 똑같고 A4랑 A5를 더한 거랑도 똑같다고. 알았죠? 그래서 등차에서도 요런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등비로 봤을 때는 그럼 혹시 그런 게 없나 한번 보자. 여기가 지금 두 번째 항이에요. 얘는 세 번째 항이고 얘는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 둘을 이번에는 등 B는 더하지 말고 곱해보자. 얘들이 곱하면 어떻게 되니? A 제곱에 R에 6제곱이 되지.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그럼 얘도 또 똑같이 나오는 게 누구가 있어? A3이랑 A5랑 뭐하면? 곱하면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어쩐다는 거야? 하첨자에 합이 어쩌면 지금 A2랑 A 몇을 곱했다고? A6을 곱했어. 근데 그게 A 몇하고 3하고 A 몇하고 A 몇하고 5하고 곱해주시면 얘가 AR이고 얘가 AR 5제곱이고 얘가 AR 제곱이고 얘가 AR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시면 A제곱 R 6제곱 A제곱 R 6제곱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도 이 성질을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등차든 등비든 하첨자에 뭐가 합이 어쩌면 같으면 같다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등비하고 등차를 정확하게 구별해 놔야겠지. 등차에서는 이렇게 하첨자의 합이 같은 애끼리 뭐 할 때? 더할 때 같고 등 뭐에서는? 등 비수열에서는 이 하첨자의 합끼리 같은 애랑 둘이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해주면? 곱해주면 똑같아진다고요. A3이랑 A 몇이랑 6이랑 아시겠죠? 문제 풀 때 매우 유용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놈들의 특징이 또 나오죠. 아내하고 어째 저럴까? 언제쯤 버릇이 고쳐질지 모르겠어. 꼭 애기처럼 유치원생처럼 적어요. 네 적을래요 하면 적을 거냐? 그럼 적으면 뭐해? 그냥 적으세요 하는 건 어차피 안 본다. 왜? 지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안 볼 거야. 집에 가서 공부 좀 해. 근데 이게 집에 가서 기억이 나냐고요. 나 뭐 했지? 이렇게 돼. 1시간만 지나도 30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 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어. 가소평가 좀 해. 왜 이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등차에서의 등차하고 등비하고 지금 계속 비교를 할 텐데 등차는 이렇게 핵심이 뭐였지? 일반항을 봤을 때 뭐에 대한 n에 대한 뭐였어? 1차식이었고 n의 뭐가? 계수가 뭐였냐고. 차였잖아요.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비를 비교했을 때 이 AN은 AR의 n-1제곱 뭐 얘는 뭐 변형할 필요도 없어. 등차에서는 사실 이렇게 봐주는 게 더 좋다고 했죠. n에 대한 1차식 계수가 항상 뭔 차?
공차.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는 사실 진짜 하수나 쓰는 거다. 그럼 AN은 AR의 n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예식은 얘가 지수식이라는 거야. 무슨 식? 어떤 지수식이면 등비수열이래.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그 밑이 그래서 뭐가 되고 공 B가 돼. 근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돼. 선생님 여기다 물음표를 하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자 AN이 5에 2n-1제곱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AN이 5에 n-1제곱 이렇게 있대요. 3 곱하기 5에 n-1제곱 둘 다 지수식이죠. 근데 요거 같은 거 보면은 공비가 여기 밑이 5인 거 맞거든. 근데 얘는 공비가 5가 아닙니다. 여기 위에 식이요 요놈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돼. 뭐가? 지수가 n에 대한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심지어 n의 개수가 1이어야 돼. 1차식인데 몇이어야 된다고? 1이어야 해. 그래야 밑이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걸 1로 만들려면 사실 여기 2가 없어져야 되지. 그럼 2를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잖아. 그럼 밑에가 얼마가 나오겠어? 2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n-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라고? 25. 그러니까 연습 AN은 3 곱하기 2분의 1에 3n-4 막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는 자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으면 어차피 등비수열은 끝나는 거야. 자 여기 첫째 항은 뭐야? 6. 첫째 항은 얼마다? 항상 첫째 항은 잘 계산 못하겠으면 그냥 n에 몇을 넣어서 n을 1을 넣어서 찾으면 첫째 항이야.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돼. 그래서 여기 n 자리에 몇 넣으면 된다고? 1 넣으면 돼. 근데 공비를 찾을 때는 여기 앞에 얼마가 곱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 밑이 중요해. 그럼 밑을 볼 때는 여기 지수가 n의 개수가 몇이었어야 한다고? 1이었어야 되니까 요 3을 안으로 밀어 넣어야겠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 8분의 1 하고 이렇게 바로 봐주면 된다. 알았죠? 그러면 첫째 항은 1 넣어서 찾고 공비는 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8분의 1인 거 찾고 하나만 더 5 곱하기 2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4 막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무슨 항은? 첫째 항은 여기다 얼마 넣어줘요? 1 넣어줘요.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지수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러면 밑에가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지? 그럼 9분의 5가 되는 거고 여기 앞에 5 계산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뭘 찾을 때는 공비를 찾을 때는 저 5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요 놈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또 누구를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안으로 밀어 넣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은 뭔 거야? 그래서 공비는 몇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첫째 항이 9분의 5면 다음 항은 5겠네 이렇게 바로 하는 거 아니야. 얼마씩 곱할 거니까 9씩 곱할 거니까 그럼 그 다음은 5 곱하기 9겠네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지? 그럼 일반항을 사실 좀 더 깔끔하게 적을 수도 있잖아. 9분의 5에다가 공비 9에 n-1제곱이네 이렇게. 그럼 얘를 또 다시 계산해서 5 곱하기 9에 n-2제곱이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소리지. 알겠죠?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을 볼 때 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알면 좋겠어요. 지수식인데 밑을 보고 여기 위에 지수 n의 개수 1인 걸 확인해서 공비 찾고 1 넣어서 첫째 항 차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개념 2의 등비 중앙은 방금 설명한 거니까 바로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 기억 안 나면은 수업한 거 영상 올라가니까 좀 다시 보면서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예제를 풀 때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어떤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나올 때 이 연립을 주로 더하기나 뭘 이용해? 빼기를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무슨 수열에서는? 등비 수열에서는 어떤 식을 연립을 할 때 곱하기나 나누기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몇 번째 항하고 여기 몇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이야. 우리 이거 기억나냐? 세 번째 항이 5고 다섯 번째 항이 4래. 근데 이게 등 B가 아니라 등차였대. 그럼 요거 볼 때 어떻게 바로 처리한다고? 여기랑 여기가 몇 칸 차이니까? 그래서 몇 D가? 2D가 몇이다? 2다. 그럼 공차가 몇이다? 이렇게 바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애는 일반항 무슨 애는 A에는 공차가 몇이니까요? 1이니까 뭘로 시작해? N 하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몇 번째 항이 2니까 세 번째 항이 2니까 여기다 3 넣어서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빼기 2 하면 되나요? 빼기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AN이 n-1이 돼. 근데 이제 얘가 등 차가 아니라 등 뭐라고 하면 등 B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여기는 몇 칸 차이나? 똑같이 두 칸 차이 나지. 근데 여기서 여기 가려면 R을 그러니까 몇 번 곱해야 한다는 거야? 2번. 그러니까 여기 몇에다가 2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2번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 가라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거야. A3이 AR 제곱, A5가 AR 4제곱. 그러니까 그게 2분의 4. 약분의 R 제곱은 2분의 4. 그러니까 여기 2를 여기다 곱해주면 2R 제곱이 4.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지? 그냥 무지성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뇌를 조금만 가지시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항에 두 번째 항에 이렇게 해서 여기 n번째를 찾을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기준을 첫째 항으로 잡아서 그래. 무슨 항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n번째까지 가려면 공비 r을 n-1번 곱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기준을 첫째 항으로 안 잡고 두 번째 항으로 잡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r을 n-1번 곱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에서 가려면 한 번 덜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을 n-몇 번 곱했겠어? 2번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기준을 다르게 하면 된다는 거지 꼭 하나의 기준을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무조건 첫째 항에서만 봐야 한다 이러지 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째 가려면 그냥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몇 번 곱하면 공비를 2번 곱하면 그냥 몇 번째가 나온다. 다섯 번째가 나온다. 그러니까 2R 제곱이 4구나 이렇게 해서 R 제곱 2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쫄지 말고 R 제곱이 2구나 라고 하면 R은 그럼 루트 2야 마이너스 루트 2야 이러지 말고 여기 몇 번째 찾을 거야? 근데 몇 번째가 나와 있죠? 그럼 다섯 번째가 있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꼭 쓰지 않더라도 사실 여기 몇 칸 차이 나는 거 알아? 그럼 얘는 다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바로 가고 싶으니까 다섯 번째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야겠어? 그러면 아홉 번째가 나오겠지. 근데 다섯 번째가 4인 거야. 근데 R의 4제곱이 몇이야? 4겠지. 그럼 16이 나온다고 할게. 그러니까 R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아니지. R 제곱을 그대로 이용한 거야. 등비수열에서 이런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았지? 네. 다른 책에 비해서 이 책이 좀 설명이 좀 잘 해놓은 게 보시면은 뒤에 봐봐. 여기 딱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써놨어요. 이렇게 등비수열 앱원은 항상 뭘 필요 없다. 이걸 잘 알아라는 소리야. 다른 개념서보다 요 개념서가 요런 것들을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일곱 번째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맨날 A, R의 M 6제곱 이지랄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A7은 A 플러스 6D 이지랄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나 똑같다고. 기준을 꼭 어디에만 보지 말라고? 첫 번째로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일곱 번째까지 가려면 4칸 차이 나니까 R을 4번 곱하면 되고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일곱 번째까지 가고 싶으면 2칸 차이 나니까 R을 2번만 곱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항을 나누면 뭘 할 수 있다? 공비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얘는 아이디어 2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다 이 말이야. 10번째 항을 알고 8번째 항을 안다. 그럼 이 둘은 몇 칸 차이 나는 애니까? 두 칸 차이 나는 애니까 그냥 여기다가 r 제곱을 곱하면 10번째가 나올 거니 r 제곱을 알고 싶으면 a8을 양변에 나누시면 r 제곱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아까 했던 거랑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아이디어 2는 따로 뭐 괜히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원투는 사실 같은 말이다. 알았죠? 네. 그리고 등비수열의 재구성 요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요거는 펼쳐놓고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다 없는도 당연한지를 잘 봐봐. 등비수열 자체는 무슨 식이라 그랬죠? 지수식이라 그랬지. 그럼 어떤 지수식이 있었는데 AN이 지수식이야. 근데 BN도 무슨 식이겠어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지수식이었겠지. 근데 그 두 개를 뭐 한대? 이렇게 두 개를 뭐 해본대? 곱해본대요. 그러면은 얘 둘을 곱했대. 그럼 여기 A1 같은 거 B1 같은 거 다 상수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n-1제곱 다른 하나는 뭐 5 곱하기 3의 n-1제곱 이게 AN이고 이게 BN이래. 근데 이해하기 쉬우려고 일부러 좀 쉬운 걸로 잡았어요. 그럼 AN하고 BN을 이렇게 보여주면 곱하면 3하고 5가 곱해질 거니까 얼마가 되고? 15가 돼. 여기 지수가 똑같이 n-1씩 있지. 네.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2하고 3이 뭐해져? 곱해지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곱한 놈을 뭐로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새로운 수열로 인정해야 돼. 그걸 CN이라고 해봐. 그럼 15 곱하기 6의 n-1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돼?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15가 되지. 네.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지수 1인 거 바로 보이니까 공비 6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항이 15가 되면서 공비가 몇이 된다? 6이 된다. 근데 지금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지수식이었고 얘도 무슨 식이었으니까 지수식이었는데 지수식끼리 곱하면 당연히 계속해서 무슨 식이 나올 거야? 지수식이 나올 거니 요 놈도 당연히 무조건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또 드라마틱하게 얘 공비는 2였고 얘 공비는 3이었는데 곱하니까 공비가 딱 몇이 된다? 6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끼리 곱하면 새로운 U 공비도 뭐하란 소리고 곱하란 소리고 새로운 첫째 항도 뭐하란 소리야? 곱하란 소리야. 그러니까 1번을 해석하시면 새로운 무슨 항? 첫째. 우리는 지금 새로운 수열 요놈을 뭐라고 인정하라고? C? N이라고 인정하라고. 그럼 새로운 첫째 항 무슨 원은? C1은 첫째 항끼리 뭐 하면 되고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수열의 뭐는 공비는 원래 것 공비끼리 뭐 하면 된다 곱하면 새로운 공비가 나온다 이런 소리. 그럼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두 개를 뭐 하면 나눠도 계속 지수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항도 나누시면 새로운 첫째 항이 나오고 공비도 나누면 새로운 공비가 나온다. 그래서 등비수열끼리는 곱하거나 나눠도 계속해서 무슨 수열이 나온다? 등비수열이 나온다. 한글로 말이 표현이 되게끔 공부를 해.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등비끼리 곱해놨네? 그래도 등비잖아.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거랑은 시간적인 문제에서 엄청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시험보다 시간이 없잖아. 자, 그리고 같은 간격의 항끼리 이루어진 수열도 등비수열이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얘네들도 다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구성이라고? 재구성이라는 말이 새로운 등비수열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첫째 항이 있었는데 두 번째 항 건너뛰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건너뛰고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띄엄띄엄
건너뛰기를 하는 거야. 징검다리 수열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몇 칸씩 건너뛰는 거야? 두 칸. 그럼 우리 알잖아 이제. 두 칸을 건너뛰면 공비가 몇 번 곱해져야 돼? 두 칸. 그러니까 아래 제곱이 공비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래 제곱이 공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 인간을 봐봐 이제 밑에 거 두 번째. 몇 칸씩 건너뛰어놨냐? 세 칸. 그러니까 공비가 뭐가 되겠어? 아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진짜 첫째 항을 첫째 항으로 잡았으니까 얘는 첫째 항이 A1이겠지. 첫 번째 원래 거랑. 근데 얘는 몇 번째를 첫 번째로 잡아놨어?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A 뭐야? 제곱. A 제곱이라니. A 뭐야? 두. 2가 무슨 항이라고? 첫째. 첫째 항.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첫째 항이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몇 번째가 첫째 항이야? 열 번째. 10번째. A12 첫째 항이에요. 근데 여기 몇 칸씩 건너뛰고 있다고? 열 칸씩. 그러니까 공비도 아래 몇 제곱이 된다? 10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봐봐. 어떤 AN이 3 곱하기 2의 n-1이었어. 이 AN을 이제 뭐 한대? 제곱한대. 그럼 방금 이 개념을 쓰면 되잖아. AN이 있었는데 등비야. 근데 AN 곱하기 AN이란 소리지? 그럼 등비끼리 뭐 했으니까? 곱했으니까. 첫째 항은 얘가 3이지. 네.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뭐겠어? 9일 거고. 공비가 몇이었어? 2.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뭐겠냐고.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AN이 등비면 AN 제곱도 당연히 등비인 거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AEN이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을 여기 있는 이 한 예로 지금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A 몇 n이라고? 2n. 즉 잔다. 이 A 2n의 말뜻이 중요해. 먼저 A 2n이 뭐야? n에다가 2. 지랄을 해라. 뭘 n에다 2를 곱해? 첫째 항이 A. 그러니까 봐봐. 백날 일진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 설명 내가 안 했을 거 같냐? 등차수열 니네 찾아보면 이거 했을걸? 응?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공부를. 이렇게 그때는 당연히 이해했겠지. 우리 수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발견적 추론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수열을 모의고사를 보고 뭐하고 하고 모르는 문제도 있잖아. 잘 모르잖아?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넣어가지고 그냥 쭉 풀어 쓰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다시 규칙을 발견하는, 걔를 원하는 거라고. 그럼 A, 얘는 나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그럼 얘는 하나씩 뭐 해보면 된다고? 넣어봐. 그럼 첫째 항 뭐야? A. A2가 첫째 항이야. 그럼 그 다음은 A. 4. A4가 두 번째 항이야. 그 다음은 A. 6. 그러니까 2번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등비수열에 뭘 말한 거라고. 재구성을 말하는 이런 애들인 거 아니냐고.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 A, EN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요, 부분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열? 분수요. 전체 중에서 부분만 가져온 거야 지금.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건너뛰어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A, EN은 EN 번째 수열이 아니라 우리가 AN 할 때 이걸 몇 번째라고 했어? AN 할 때 이 AN이 몇 번째냐고. 첫 번째. 아, 뭔 개소리야. AN이 몇 번째냐니까. N 번째. N 번째잖아. 근데 이 A, EN을 2N 번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이 수열이라고 할 때는. 무슨 말 알겠어? 이 자체를 수열로 볼 때는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칸씩 건너뛰고 있어? 두 칸. 2칸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첫째 항이 뭐가 되고? A. A2가 되고, 그러니까 요 A 몇 n이라는 수열은 2N. 2n이라는 수열은 A2가 무슨 항이고? 첫째 항이고, 공비가 뭐겠냐고? 알죠. R 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A 3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는 3n 플러스 1번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무슨 수열이라고 이제? 부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 재구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았지? 첫째 항이 뭐야? A4 A4. 두 번째 항은 H A7. 세 번째 항은 H 이렇게 단다고. 그러니까 A 3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된다고? 첫째 항이 첫째 항이 A4고 공비가 아래 R의 세제곱이 되는 요런 수열이다 이 말이야. 몇 칸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3칸 3칸씩.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할 때도 내가 분명히 여기 이런 얘들 있었을 때 옆에다가 내가 이걸 써줬을 텐데 요 수열은 1, 3, 5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 A 뭐겠냐? 2n-1 수열인 거야. 얘네가 이건 거라고. 아시겠지? 그럼 얘는 뭐겠어? A. 3 여기 봐봐. 몇 칸씩 건너뛰어? 3칸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무슨 수열로 와야 돼? 등차 수열로 와야 돼. 근데 몇 칸씩 건너뛰니까. 3칸 그러니까 3n이겠지 당연히. 근데 몇이 첫째 항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이해되죠? 그럼 얘는 몇 칸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10칸 그럼 얘는 그냥 A 뭐겠어? 10 10n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개수들을 묶어가지고 그 항들을 뭘로 만들어서 합으로 만들어도 계속 무슨 수열이 된다? 등 비수열이 된다. 이거 어디에서도 했냐? 어디에서도 했어. 등차 등차에서도 했잖아. 여기 있는 거 5개 묶고 이 다음 거 5개 묶고 이 다음 5개 묶고 이렇게 했어도 여기가 A1부터 A5까지 합, A6부터 A10까지 합, A11부터 A15까지 합 이렇게 몇 개씩만 묶어도 5개씩 묶어서 이 자체를 더한 거를 하나의 수열로 보고 얘도 하나의 수열로 보고 얘도 하나의 수열로 보면 이 B1, B2, B3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 차 수열이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뛰어가는 이 공차마저도 우린 알 수 있다 했지. 몇 개씩 묶었으니까 5개씩 묶으면 이거 뭐가 된다 했어요? 5의 제곱 B가 나온다고 했잖아. 봐봐 지금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거지. 그냥 공부 안 된 거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복습 좀 하라니까. 근데 복습을 하라니까 해도 복습을 못 하겠지. 왜 못 해? 정리를 뭘 해놓은 게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버릇을 바꾸라니까. 왜 그래?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니네가 천재가 아니라고 해도 왜 자꾸 눈 공부하냐고. 이게 무슨 수열일 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등차 수열일 때야. 그럼 이제 무슨 수열이 있겠어? 등비 수열이 있겠지. 그럼 등비 수열도 이렇게 자, 첫 번째 쉽게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세 개만 묶었다고 합시다. A1, A2, A3만 이렇게 묶은 거야. 그럼 또 그 다음 세 개를 묶고 그 다음 세 개를 묶을 거야. 이렇게. 그럼 A4, A5, A6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긴 7, 8, 9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은 얘가 A고 AR이고 AR 제곱이지. 그럼 얘 뭐로 묶이나요? 3으로 묶인다고요? 집중 안 하냐? 자, 얘는 AR 세제곱이고 얘는 AR 4제곱이고 AR 5제곱이니까 얘는 AR 뭘로 묶이나요? 세제곱으로 묶이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는 AR의 6제곱이고 AR의 7제곱이고 AR의 8제곱이니까 AR의 몇 제곱으로 묶여요? 6제곱으로 묶여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세 식을 봤을 때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 여기도 A의 요놈, A의 요놈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3개 묶고 3개 묶었는데 이 여기에서 여기하고 이만큼이 얼마만큼 비율이 생겨? R에 세제곱만큼 생기지. 여기도 R에. 그러니까 결국 이 3의 의미는 뭐야? 이 묶은 개수지. 몇 개씩 묶었으니까 3개씩 묶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공비를 몇 제곱 해주면 된다? 3제곱 해주면 된다. 이해됐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몇 개씩 묶었으니까 보고 이야기해. 몇 개씩 묶었으니까 2개씩 묶었으니까 공비가 뭐가 되고 R의 제곱이 되고, 여긴 몇 개씩 묶었으니까
세 개씩 묶었으니까 공비가 R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유를 알아야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외워지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여기가 몇 번째 항이에요? 세 번째. 여기 몇 번째 항이죠? 여덟 번째. 8번째 항이네요. 그럼 얘 둘은 몇 칸 차이 나나요? 다섯 칸. 5칸 차이 나요. 그러니까 5칸 차이 나니까 여기 몇에다가 3에다가 공비 몇을 R을 몇 번 곱해주면 5번 곱해주면 자동으로 그냥 바로 몇이 나온다? 12가 나온다 라고 해서 요 둘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말이야. 되지? 네. 근데 여기를 보시면 A1이 있고 여기는 A 몇이 있어? 6이 있네. 얘네들도 딱 기가 막히게 몇 칸 차이 나는 애냐? 5칸 차이 나는 애지. 근데 두 개를 뭐 해버렸으니까? 나눠버렸으니까 이 자체의 의미가 바로 비율 아니야? 이 자체가 레이쇼라고. 근데 몇 칸 차이 나는 레이쇼인 거야? 한 칸이 아니라 5칸이잖아. 우리 아까쯤에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이렇게 한 칸 차이 날 때를 R로 잡기로 했잖아. 이게 한 칸 차이 나니까 R이야. 근데 여기는 몇 칸 차이 나서? 5칸 차이 나니까 R 5제곱이라고 쳐.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냥 R 5제곱 찾으면 답이다 이 말이에요. R 찾고 A 찾고 R 찾아서 답 찾는 게 아니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 약분해 주시면 4가 되니까 R의 5제곱이 4다라는 걸 바로 할 수 있다. 됐죠? 네. 제발 AR의 몇 제곱 이지랄 좀 그만. 알았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놈 보는 이 기준을 이제 딱딱 보면 알겠지. 등비수열인데 뭔가 나눠져 있다? 땡큐야. 알았죠? 몇 칸 차이나? 2칸. 그러니까 뭐라고? 알았죠. R의 제곱. 얘 몇 칸 차이나? 한 칸. 그러니까 뭐? 알. R. 그게 얼마래? 12. 얘 딱 봐봐. 뭐야? 몇 칸 차이나? 두 칸. 그러니까 R의 제곱. 제곱. 얘 몇 칸 차이나? 세 칸. 그러니까 R의 세 제곱.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찾으면? R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R만 찾으면 R 세제곱 더하기 R 제곱은 12R 해서 답이 12R 아니겠어? 네. 맞죠? 아니면 그냥 R 찾아서 대입해서 제곱하고 세제곱 해도 되고. 알았지? 네. 근데 R은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R 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개 나올 텐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거를 알아야 한다. 그럼 여기 2-1번에서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뭐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되겠어 이제. 요거 공차가 쉣. 공 아래 네 제곱 9. 공차가 왜 나와? R의 몇 제곱이 네 제곱 4제곱이 9분의 81이 나와야 되니까 몇이 되겠다. 9. 9가 그럼 R의 4제곱이 9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R의 제곱이 몇이에요? 3. 3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모든 항이 뭔 수라 그랬으니까 양수. 양수라 그랬으니까 R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겠지. 그래서 R은 뭐야?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됐죠? 네. 그러면 R이 루트 3이야. 그러면 이제 이 AK를 찾은다는 말은 사실상 AN을 찾아서 3의 10제곱 찾는 거랑 똑같지? 네. 그러니까 얘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를 굳이 AN을 안 찾아도 괜찮은 건데 얘가 3의 몇 제곱이냐? 네 제곱. 3의 4제곱 아니야? A 몇이? 9가 3의 4제곱이야. 근데 얘는 루트 3의 몇 제곱이야 그럼? 8제곱. 루트 3의 8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A9라는 게 루트 3의 8제곱이고 A5라는 건 루트 3의 몇 제곱이야? 루트 3의 4제곱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놈이 잘 보시면 몇 칸 차이 나니까?
4칸 차이 나니까 여기도 몇 칸 차이 나서 네 칸 차이. 4칸 차이 나서 루트 3을 4번 곱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 요거는 루트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10제곱은 루트 3의 몇 제곱이냐고. 20점. 루트 3의 20제곱이잖아. 그러면 루트 3의 20제곱보다 뭐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작아요.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 바로 직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봐봐. 이 위에 지수를 잘 보시면은 8일 때 9번째 항이지. 4일 때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그럼 20일 때 몇 번째 항이야? 10. 미친놈. 진짜 규칙 못 찾는다. 초등학교 왜 나왔냐? 4일 때 5번째 항이고 8일 때 9번째 항인데 20일 때 19번째 항이라고? 아 20. 21번째 항일 거 아니야. 그러면 21번째 항이 얘인데 그거보다 작으려면 바로 직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몇 번째까지가 20번째까지가 루트 3의 몇 제곱이었겠어? 19제곱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가능하겠어? 20번째까지. 20번째까지가 가능할 거야. 그래서 K 최대값이 얼마나? 20. 20. 아니면 이제 그냥 등비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싫은 우리 로봇들은 이렇게 해야지. R이 얼마니까? 루트 3이니까 A5를 찾아. 그럼 A5는 AR의 몇 제곱이어서? 네. 4제곱이니까 9. 근데 R의 4제곱이 9였으니까 얘가 9. 그러면 첫째 항이 뭐? 1. 그래서 A에는 1 곱하기 루트 3의 n-1 뭐 이렇게 하겠지. 네. 그럼 여기는 AK니까 또 루트 3의 K-1 막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3의 10제곱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이렇게 풀던가. 아시겠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틀렸어 뭐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조금은 등비 자체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생각을 하자는 소리예요. 자, 사이에다가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새로운 수열로 인정하면 쉽다고 했죠. 여기 안에 몇 개 들어있으니까 5개. 그럼 양쪽에 2개 더 있으니까 총 몇 개로 보고 7개. 7개로 봐줘라. 그러니까 여기는 B1으로 보고 B1으로 보라고? 네. 그럼 천은 B 뭐가 되는 거야? 6. 쉣. 아 7. 진짜 항이 몇 개니까요? 네. 다 해서 7개 있으니까 여기가 7번째 항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A 몇을 구하라는 것은 네. 내 A4를 구하라는 건 B 뭐를 구하는 거랑 같다. 5. B5를 구하라는 거랑 같잖아. 알았지? 네.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1에서 1000까지 가려면요 몇 칸 차이 나나요 지금? 7칸 차이 나는 거야? 6칸 차이 나는 거야? 6. 아 여기 첫째 항이고 여기 몇 번째 항이야? 7번째. 그러니까 몇 칸 차이 나? 6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1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곱하면 6번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100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의 몇 제곱이? 6제곱이 몇이다? 1000이다. 그런데 A 몇을 구할 거니까 A 4를 구할 거는 결국 B 몇을 구할 거라서 5를 구할 거라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몇 칸 차이 나는 거니까 4칸 차이 나는 거니까 1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라는 거야? 4번 곱해라 이 말이겠지. 이게 B5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게 사실 A4인 거지. 됐죠? 네. 그럼 여기는 이 1000이 10의 몇 제곱이니까요? 10의 세제곱이니까 양쪽에 세제곱씩 나눠버리면 R의 뭐가? 제곱이 10이 되고 그럼 R의 몇 제곱이? 네. 몇이 되니까? 100. 100이 되니까 R의 4제곱은 100이구나 이렇게 해서 A4, B5를 찾을 수 있다. 됐죠? 네. 등비 중앙은 그냥 쉬우니까 패스하자. 가운데 뭐하면? 제곱하고 양쪽을 뭐한 거랑 같아져? 곱하고 곱한 거랑 같아진다고요. 자 여기서도 세수가 뭘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등비수요. 등비를 이룬다고 그랬어. 그래서 조금 식을 세팅을 바꿔주면 풀 때 편해요. 여기를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Y를 그냥 A 뭘로 잡고 그 다음에 AR에 제곱으로 이렇게 잡아줘. 그럼 여기는 요 놈도 이 세 개를 다 뭐한다 그랬으니까 곱한데 A랑 AR이랑 AR 제곱을 그럼 이 세 개 곱하면 뭐가 되나요? A 세제곱 R 세제곱이 돼요. 근데 그게 27이래. 근데 얘가 다시 쓰면 AR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AR이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야. 아, AR이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운데 양이 몇이 된다? 3이 된다. 그럼 얘는 A가 되고 얘는 A 뭐가 되고 그냥 3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 그럼? AR 아니야? 네. 근데 AR이 얼마니까? 3이니까 몇 알이 돼요? 3알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된다고요? 13이 된대요. 됐나요? 네. 그럼요. 그 다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R을 찾든 A를 찾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뭐는 해버려 그냥. A는 13 마이너스 13이니까 10 마이너스 3R인가요? 네. 그래서 A는 10 마이너스 3R이라고 놓고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A는 10 마이너스 3R을 여기다가 뭐해? 넣어. 그러면은 10 마이너스 3R 곱하기 R이 3이다 이렇게 하면 요 2차식에서 무슨 값이 나오겠어? R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R 값 나오면 A 값 나올 거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R이 지금 2개 나올 건데 그럼 A도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보니까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들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R 값 2개에 맞춰서 풀어도 둘 다 따로따로 풀어도 아마 답이 똑같지 않을까 그 말이겠죠. 알겠지? 계산을 그냥 할게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가볼까? 자, 이걸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세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했죠?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는데 이게 이걸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자. 이놈을 t의 몇 제곱? 대신. 세근의 합이 13이니까 13t.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개씩 곱한 거? 2개씩 곱한 거 얼마인지 모르지? 이게 되죠? 그리고 세근의 곱이 얼마니까? 27. 그럼 마이너스 27. 세근의 곱이 27이면 여기 끝에 항상 자리 바뀌어야 되잖아? 요렇게. 근데 요놈의 근이 누구지? 얘 방정식의 근이 지금 누구냐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여기는 x, y, z라고 나와야 x, y, z 3개 더하면 얼마 나오고 13 나오고 3개 다 곱하면 뭐 나오고 27이 나올 거 아니야. 되지 여기까지? 네. 진짜 맞지?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근데 여기서 잘 봐봐. x, y, z를 곱해서 얼마가 됐으니까 27이 됐는데 이 x, y, z는 하필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AR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이게 A고 이게 AR이고 이게 AR 제곱이니까 AR 세제곱이 얼마가 돼서? 그럼 AR이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근데 AR이 3이 됐다는 건 다시 이야기해서 Y가 몇이 됐다는 거야? 3이 됐다는 거야. 근데 Y가 3이 됐다는 건 이건 세 근 중에 누구야? 하나지. 그럼 세 근 중에 하나니까 3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누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39 플러스 3A 마이너스 27이 0이 되면서 요거 사라져서 3A는 39가 나오니까 A는 얼마가 돼? 그럼 이 A라는 건 몇 개씩 곱한 거야? 2개씩 곱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은 다시 이야기해서 XY, YZ, ZX 값이 얼마가 된다? 13이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여기서 그럼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값이 13이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 맞니? 네. 이 되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이거 찾으라며. 그러면 요 놈을 뭐 하면 되냐? 제곱하면 우리 찾아야 될 거에다가 플러스 2 XY, YZ, ZX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13씩 대입하시면 여기 있는 거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몇 차 방정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3차. 3차 방정식으로도 해석을 다시 하실 수 있겠네요. 이것도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얘 풀 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냥도 풀어보고 3차 방정식으로도 풀어보고 두 개 다 해보세요. 알았지? 지금 할 때 해봐야 여러 가지의 시선이 보이면서 시험 봤을 때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빡빡 드는 거야. 그냥 답만 내려고 연습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공부할 때 고생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로 갑시다.